자, 계속 이어서 이제 화석 보면 알 수 있는 거라고 돼 있죠. 과거의 수륙 분포 변화를 알 수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똑같은 생물종의 화석이 발견됐어. 그럼 뭔 얘기야? 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지금은 다른 대륙이야. 그럼 옛날에 뭐야? 붙어 있었던 얘기지. 그래서 하나의 대륙이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게 바로 이런 걸로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대륙들이 지금 하나로 다 보이죠? 맞아요? 되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고생대 말기 때 발견된 판게아라고 합니다. 앞으로 웃기려고 판게이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알겠니? 그래서 이 판게아에 보면은요. 글로소프테리스 화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잘 봐. 얘하고 겁나 멀어져 있잖아. 겁나 떨어져 있잖아. 그 다음 요 사이에는 바다가 뭘까요? 윤호야. 지금 현재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하고 떨어져 있잖아. 여기 바다 있잖아. 바다 이름이 뭐냐고. 에라이. 세계지리 좆동을. 정음아 뭐야? 야, 얘하고 얘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요 사이에 바다 있잖아. 아이고. 수아나? 그래서 대서양이야. 엄청 멀리 떨어졌는데도 동의로 와서 뭐야 이거? 땅속을 파보니까 땅속에 있는 화석의 종류가 똑같다? 과거에 붙어 있었다. 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과거에 육지였냐 바다였느냐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봐. 공룡, 매머드, 고사리 이런 것들은 과거의 육지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가려고 쓴다. 육성층이라고 합니다. 육성층은 층이야. 충 아니야. 벌레 아니야. 육지에서 형성된 지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엽층, 갑조, 방추층, 암모나이트, 화폐석, 산호 이거는 해성층이라고 부릅니다. 해성층. 바다에서 형성된 지층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바다에 살았던 생물 화석이 육지에서 발견된다? 융기했구나. 그럼 육지에서 발견된 게 바닷속이다. 그럼 뭐야? 침각이죠. 그런데 니들 땅 위, 우리가 살고 있는 땅바닥, 그치? 육지는 땅 파보기가 쉽죠. 바다는 땅 파보기가 어렵지? 됐니? 그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융기된 거를 보통 많이 발견되지 침강된 건 많이 발견 못해요. 땅을 육지에 있는 걸 파보다 보니까 융기도 있고 침강도 있고 융기도 있어. 뭐 이런 건 확인할 수 있지만 바닷속은 함부로 못 파본다라는 거. 돈 겁나 많이 들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요. 바로 요것도 한번 볼까? 강원도 태백산맥 고생대 지층에서 발견되는 삼엽충 화석. 그럼 이 강원도 지역이 옛날에 뭐였다는 얘기야? 고생대 때는 바다였다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견된 아모나이트. 이거 히말라야 산맥이 중생대 바다에서부터 출발했구나. 그때부터 두 대륙이 부딪혀서 점점 올라갔구나. 그럼 제일 먼저 부딪힌 시기가 중생대가 아니었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5번 보시면은요.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지층이 퇴적될 당시에 환경과 시대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순서대로 쌓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 정합이라고 부르고 아래층이 먼저고 위층은 나중입니다. 당연하죠? 자, 쭉 보시면은요. 어라? 여기 뭐가 보여? 삼엽층이 보이지? 그러니까 이거 뭐에 해당돼? 고생대고 고생대 바다입니다. 됐지? 그 다음 현재 A에 보면은요. 공룡이 보이네? 맞아? 그럼 공룡이 보이니까 이건 뭐에 해당되는 거야? 중생대 육지에 해당되는 거야. 됐지? 됐니? 그 다음 선생님 그렇다면요. 요 사이는 뭘까요? 고생대 바다인데 고생대 이전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산호 같은 경우는 청카브리아 때 없었기 때문에 여기도 고생대 바다. 그 다음 여기는 뭐에 해당되는 거야? 고생대 바다에서 육지로 바뀌었구나. 근데 요 시대는 몰라요. 왜? 고사리는 옛날도 있고 지금도 있고 고생대도 있고 중생대도 있고 신생대도 있고. 근데 요걸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게 고생대 때 고사리가 특히 많았어. 그래서 중고생대를 우리가 일명 고사리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고생대인지 중생대인지 확실히 모르죠.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바다에서 얘는 육지지. 그럼 요 C하고 B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야? 지층이 융기됐다는 얘기지. 맞아? 융기가 일어났어. 그래서 D에서 C가 쌓이고 B가 쌓이기 전에 융기가 먼저 일어났지. 맞아? 그런 다음에 B 쌓이고 다시 A가 쌓이고.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신생대가 다 날아갔지. 왜 날아갔을까? 다 깎여서 날아갔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되니? 그 다음 선생님 지층이 역전되어지 않았다라고 했잖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 너네가 조심할 게 뭐냐면요. 나중에 지구과학 파트를 배울 때 이 지질 파트에서 이런 걸 배운다. 이런 거. 잘 봐라. 현재
똑바로 된 지층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진 지층이 있어. 휘어진 지층이 있어. 휘어진 지층이 있어. 그러면 여기 빗금친 지층, 그 다음 여기 하나 더 그리자. 이렇게. 되냐? 그럼 우리가 보면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고 얘가 맨 나중인데 이렇게 쌓인 상태에서 옆구리에서 눌렀으니까 이렇게 휘어진 거지. 맞아? 그런데 우린 딴 거 하나도 안 보고 여기만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볼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 있는 녀석하고 이게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4등이고 5등이고 6등이 7등이냐? 아니지. 그치? 아래 있던 게 위로 올라간 것 뿐이지. 맞아요? 이런 걸 역전이라고 하는 거야. 됐지?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런 역전 같은 거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역전 따질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또는 수능 볼 때.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관심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지? 넘겨. 자, 이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이 나옵니다.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시대 때 어떤 생물들이 나왔고 그때 환경은 무엇이냐? 싸그리 다 외우시면 돼요. 뭐라고? 싸그리다. 이때 니들 여기 빈 공간을 하나 찾고요. 그 빈 공간에다가 우리가 먼저 쓸 게 있습니다. 자, 어떤 생물들이 어떻게 번성했느냐라는 거 그거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크게 이 생물들을 동물하고 식물로 나눠서 쓸 거다. 알겠니? 자, 그래서 동물계의 큰 변화와 두 번째 식물계의 큰 변화로 크게 나눠서 우리가 써볼 거야. 알겠니? 자, 최초의 단세포는 안 쓸 겁니다. 우리가 쓰는 것들은 전부 다세포부터 쓸 거야. 자, 성카브리아 시대 때 모든 생물들은 바닷속에 살았어. 왜?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았거든. 그럼 오존층이 언제 형성됐을까? 바로 고생대 때. 알겠니? 그래서 고생대 때 오존층이 형성되고 그때부터 이제 육지로 올라와서 살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동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바닷속에 살고 있는 애들 중에서 해면류라는 게 있습니다. 해면류. 이게 해파리 같은 애들. 해파리 같은 애들. 그 애들이 이제 나중에 뭘로 바뀌느냐? 이 녀석들이 어류로 바뀌었어. 어류. 그 다음 이 어류가 이제 양서류로 바뀌었고요. 그 양서류가 파충류로 바뀌었고요. 파충류가 포유류하고 조류 쪽으로 바뀐 거야. 포유류하고 조류로 바뀐 거야. 이때 파충류 다음에 조류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 화석이 아까 얘기했지, 시조새. 됐지?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각각 시대별로 어떨 때 많이 발달했는지 써줄게요. 얘가 성캄브리아예요. 얘네들은 고생대고요. 요 어류가 발달했을 때 최초의 척추동물이 아까 얘기했던 갑주어. 그 다음 양서류가 뭐야? 양쪽에서 서식할 수 있는 종류를 양서류라고 하는데 니들 양서류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살고 이게 최초의 육상생물이야. 되니? 이거에 제일 대표적인 애가 뭐가 있을까, 윤호야? 양서류. 우리가 알고 있는 양서류의 제일 대표적인 애들. 너 좋아하는 거, 너 닮은 거. 손에 여기에 갈기가 있고 손끝이 막 동글동글해. 너 닮았잖아. 몰라? 왕눈이. 그렇지, 개구리. 봐봐, 너 닮은 거 맞죠? 개구리가 양서류예요. 알겠니? 그 다음 파충류. 얘는 중생대야. 포유류하고 조류 신생대야. 됐죠? 그 다음 식물입니다. 식물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성캄브리아 대 해조류가 있을 거야. 너네 착각하시면 안 돼. 특히 발달했다는 얘기야. 특히 너네 해면류가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쓰는 애들은 어떤 애들 쓴 거야? 특히 발달한 거. 특히. 그 다음에 그때 그 시대만 발달한 게 아니야. 그 다음 해조류 다음에 고생대 때는요. 뭐가 발달했느냐? 양치식물이 발달했어요. 양치식물. 그 다음 중생대 때는요. 겉시식물이 발달했습니다. 겉시식물. 그 다음에 신생대 때는요. 속 시원하게 써야지. 속시식물이 발달했어요. 이렇게 발달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양치식물은 꽃이 안 피죠. 그치? 포차식물이라고 하고 얘네들 종자식물이라고 합니다. 그 씨앗 속에 씨앗의 열매 속에 종자라고 하는 씨앗이 있죠. 됐지? 이런 식으로 진화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화석을 가지고서 알아낸 거고요. 이제 각각의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이런 애들을 여기서 우리가 써볼 거야. 자, 일단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얘들아, 성캄브리아 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서 요 중생대만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중생되면 유일하게 뭐가 없다고? 빙하기가 없어. 알아도 얘가 온난했어. 살기가 아주 좋았겠지. 근데 신기한 거 미리 알려줄게. 여기는 빙하기가 없으면 안 추웠다는 얘기지. 따뜻했다는 얘기지. 근데도 대멸종이 2번이나 있어. 대멸종이 뭘까? 생물의 종류가 급감하는 걸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됐어?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자, 이제 시작 한번 해보자. 그림부터 한번 보세요. 성칸브리아 시대 모두 바닷속이야. 모두 바닷속이야. 그 다음 고생대 드디어 육지로 올라오는 새끼가 있죠. 그치? 그걸 지켜보는 누구? 삼엽충. 이게 삼엽충이야. 이게 누구야? 양서류. 됐니? 양서류. 이 새끼 이름이 리니아야. 리니아. 그 다음 이거 중생대 공룡 보이죠. 그치? 근데 만약에 니네 그거 알아? 말도 안 되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영화가 있었어. 그 영화가 뭐냐? 요 중생대 때 원시인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창 들고 얘네 쫓아다니면서 잡는 그런 영화가 있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인원들은 신생대 중기에 등장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얘는 고생대 말기에 다 멸망했잖아.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치?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신생대에 드디어 영화배우가 등장했죠. 메머드 씨. 맘모스 씨 늪 메머드야. 일본식 표현 쓰지 마세요.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성칸브리아대부터 출발 한번 해보자. 자, 환경을 볼게요. 전반적으로 온난하였고 그 다음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어. 밑줄 쳐.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그 다음 수력분포.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고 발견되는 화석이 매우 적어 정확히 알기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겨우 12억 년 전. 뭐라고? 12억 년 전. 이때도 대륙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하지만 대륙에 생물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알겠니? 그래서 니네들 아까 선생님이 잠깐만 얘기한 것 중에 판게이아 기억나? 맞아? 그래서 니네가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판게아가 고생대 말에 합쳐진 육지거든? 그건 중요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배워. 그래서 니네가 착각을 해. 오, 그전까지는 육지가 없었는데 갑자기 육지가 갑툭튀 튀어나온 거 아닌가? 아니야. 그 전에도 육지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하지만 관심이 없어. 왜? 생물체가 등장하지 않았거든. 생물체가 최초의 육상생물 나온 게 고생대잖아. 그치? 육상생물 나오고 그 다음 합쳐진 요때 고생대하고 중생대 요때 암석 요때의 그 대륙이 판게이아. 알겠니? 그것만 관심 있는 거고 이거보다 훨씬 전 성칸브리아 시대의 대륙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알 필요가 뭐가 있어. 육상생물도 없는데. 맞아요? 근데 이름은 알아냈어. 계산을 통해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로디니아라고 합니다. 로디니아. 그 로디니아가 다시 나눠졌다가 다시 합쳐진 게 요게 판게아야. 알겠니? 그 판게아가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나눠져서 위쪽은 유럽과 아시아, 북아메리카, 아래쪽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 이쪽으로 나눠진 거야. 알겠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발견되는 화석이 매우 적어.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래서 밑줄 쳐. 발견되는 화석이 매우 적다. 왜 그런지 아까 얘기했죠. 몸이 안 단단했을 거고 개체수도 적을 거고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지각 변동 많이 받았을 테고. 자, 이제 화석이 드물게 발견되고요. 밑줄 쳐. 바다에서 이거 꼭 필요해.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을 거야. 됐지? 그럼 왜 바닷속에 사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지구상에 도달하는 태양빛은 바닷속 밑바닥까지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됐어? 그래서 바다가 그나마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지대, 안전빵인 곳입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최초의 생물체가 태어났을 테고 이 최초의 생물체는 원시 단세포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최초로 나온 생물체들은 다 끄트머리에 균이라고 붙여. 알겠어? 그 균 중에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 남세균님. 그치? 남세균님. 이렇게 남세균님처럼 원시적인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원핵세포. 이게 원핵세포 애들이야. 원핵세포는요, 세포막이 있고 세포질도 있는데 DNA가 세포질 속에 이렇게 있어. 즉 핵이 없는 애들을 원핵세포라고 하는 거야.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요, DNA가 핵막 속에 들어있죠. 그치? 그래서 DNA를 이중으로 우리가 이중으로 보호할 수가 있는데 옛날 애들은 그런 게 없었지. 그게 바로 어떤 애들? 요런 애들. 단세포야.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는 단세포.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세포로 진화했겠죠.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지 않냐? 저 최초의 생물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안 궁금해? 궁금하지? 하늘에 뚝 떨어졌을까? 외계에서 유입됐을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걸 연구하는 게 바로 화학 진화설이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아미노산 같은 간단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그 간단 유기물들이 나중에 복잡 유기물을 만들고 탄단지 걔네들이 모여서 생명체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님이 등장했습니다. 이건 빨간색으로 쳐야지. 자, 광합성하는 최초에 남세균님이 등장했는데 이 남세균님을 우리가 사이아노박테리아, 시아노박테리아 이런 식으로 부르고 얘네들이 모인 게 스로마톨라이트야. 됐지?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자, 그 다음 단세포 생물과 원시 해조류, 미역, 다시다 이런 것들. 그 다음 후기엔 최초의 다세포 생물. 초창기에는 단세포, 후반기에는 다세포. 스로마톨라이트가 남세균이 모인 걸 얘기했고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호주에 보면은요 에디아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벌레, 그 다음 해조류, 해면류 이런 거 대량으로 매립돼 가지고서 화석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동물군, 무리군자. 그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 성칸브리아 시대는 기껏해야 스트로마톨라이트라든지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밖에 없다. 오케이? 됐죠? 넘겨. 자, 그 다음 이제 고생대부터는 외울 게 많지. 고생대부터는 이제 고생길 열린 거야. 자, 뭘 외워야 돼? 일단 고산필갑방부터 외워야 되지. 뭐부터 외워야 된다? 고산필갑방 외우시고 일단 기후부터 볼게요. 대체로 온난화였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밑줄 쳐. 말기에 빙하기가 있어. 그 다음 이 빙하기가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초대륙인 판기아를 형성했어. 이게 고생대 말이야. 선생님, 그럼 고생대 전까지는 대륙이 없었나요? 있었지. 하지만 육상생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고생대 중기에 봐봐. 있었지? 얘네들이 모인 게 판기아야. 그 다음 대륙이 하나지. 맞지? 대륙이 하나잖아. 그럼 대륙이 하나니까 바다는 몇 개냐? 하나죠. 그치? 그래서 이 바다를 테티스해라고 불러요. 그치? 근데 웃긴 건 알려줄게. 사실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잖아.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 왼쪽 바다, 오른쪽 바다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를 테티스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판탈라스라고 합니다. 판탈라사. 되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여기에 빙하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 좀 더 얘기합시다. 빙하기의 오해. 빙하기의 오해. 아이스에이지가 영어로 빙하기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얼음이야. 그게 빙하기인 줄 알아. 아니야. 빙하의 분포 면적이 넓어진 게 빙하기야. 알겠어? 현재 우리나라에 빙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지구가 추워졌어. 그 우리나라가 빙하의 면적이 윗지역이 빙하가 하나도 없었는데 북한 지역이 빙하가 갑자기 늘어나 해서 남쪽으로 점점 그 범위가 확장됐대. 그게 빙하기야. 알겠니? 빙하기라도 적도 지역은 얼음이 없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 아이스에이지 1부터 해가지고서 우리의 주인공인 메모드 씨가 어디로 가지? 따뜻한 남쪽 나라를 가잖아. 결국 찾았죠? 거기가 적도 근방이야. 알겠니? 됐어? 그래서 니네 알아둬라. 빙하기는 빙하의 면적이 확장되는 거지 지구 전체가 빙하는 아니다. 오해하는 애들도 있어서 그래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 이제 생물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초기에 생물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밑줄 쳐. 생물수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언제? 초기 때. 그래서 드디어 시대 이름에 생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최초의 육상 생물이 출현했다라고 했어.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오존층이 형성됐기 때문에. 자, 이제 오존층 얘기하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5억 4천만 년이라고 했지. 기억나? 5억 4천만 년. 요 시기 때가 고생대 출발이야. 초기야. 그러면 그 전부터 볼게요. 야, 산소가 하나도 없었어. 근데 갑자기 산소가 늘어났어. 그러면 요 시기 근방에 드디어 누가 등장했다는 얘기야? 남세균님이 등장을 해서 바닷속에서 충분히 산소를 뿜뿜 내놨지. 그 바닷속 산소의 한소가 많아지니까 드디어 대기중 산소량도 증가했지. 맞아요? 대기중 산소량이 증가하다가 대략 한 20억 년 지나니까 바로 무슨 일이 벌어져? 오존층, 여기서 오수리가 만들어졌어. 네가 만들어졌으면 자외선 차단해? 그럼 나는 바닷속에서 나와서 살 수 있는 거지. 맞아요? 되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밑에 말기의 생물에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멸종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판기아가 만들어졌고 빙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가뜩이나 추운데 수륙 분포가 변한 거야. 그럼 육지였던 게 바다가 되고 바다였던 게 육지가 되면 그 사이에 살던 애들 다 죽는 거지. 맞잖아? 이게 바로 대멸종이야. 근데 이 고생대는요 대멸종이 3번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다고? 3번.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 바다에는 무척추 동물들이 살았고 삼엽충, 방추충, 완종류. 드디어 미주실거 나오죠. 어류하고 갑주어가 번성했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최초의 척추 동물입니다. 등뼈가 있는 동물이에요. 이게 등장한 거예요. 그다음 육지에는 양서류, 곤충류, 양치식물 이런 것들이 번성했고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파충류하고 거시식물이 출현했습니다. 출현이 뭐지? 등장했다고. 하지만 번성은 그 다음 시대.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중생대하고 신생대 때 번성했던 애들은 그 전시대 말기 때 등장한 애들이야. 근데 등장은 했고 엄매기주고 하면서 뭐야? 눈치만 보고 살고 있다가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 내 시대야! 라고 해가지고서 나중에 중생대 때 파충류와 거시식물의 시대가 되는 거죠. 됐죠?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그 다음 아까 얘기했지. 고생대는 일명 고사리 시대라고. 그 고사리가 대량 매립돼서 석탄층이 된 겁니다. 오늘날. 됐죠? 석탄은 식물이 매립된 거고 석유나 천연가스는 동물이 매립된 거야. 그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중생대로 넘어갑니다. 중생대는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어. 밑줄 치면서 별표하세요. 하지만 빙하기는 없었어도 대멸종이 2번이나 나타났다. 신기하죠? 자, 그러면 왜 빙하기가 없었느냐? 화산활동 등으로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구가 그래서 뜨거웠다는 얘기죠. 그 다음 아까 요때 만들어진 판기아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게가 중생대입니다. 그래서 밑줄 친다. 판기아가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그럼 분리가 돼서 분리가 끝난 게 언제일까? 신생대입니다. 외워둬. 그러면서 이제 판기아가 분리되면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 뭐냐? 이거 좀 불합리한데요. 우리나라 근처께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서양께 먼저 만들어졌어.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바로 대서양, 인도양, 그 다음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이야. 알겠니? 이 로키 산맥 어딘지 알지? 북아메리카에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 어디 있어? 남아메리카에 있어요. 안데스 산맥의 많은 암석이 안산암이야. 알겠니?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그래서 밑줄 쳐.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 그럼 태평양은 언제 만들었을까? 우리나라 근처지. 동양 거지. 맞지? 그건 신생대 때. 그 다음 안데스 산맥하고 그 다음 로키 산맥이 발달했습니다.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돼요? 네,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 중생대를 일명 파충류의 시대, 다른 말로 공룡의 시대라고 하는 거고 말기 때 생물의 대물적이 생겼어. 근데 이 말기 때 생물의 대물적이 생긴 이유가 뭐야? 야, 하나였던 대륙이 여러 개의 대륙으로 바뀌면 생물 다양성이 증가할 거야. 사는 공간이, 사는 환경이 마구마구 다양해지니까. 그치? 그 다음 빙하기도 없어서 안 추웠잖아. 살기 딱 좋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운석의 충돌이나 화산 폭발 등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하는 거다. 너네 혹시 영화 중에 66 밀리언이라는 영화가 있어. 최근 개봉한 거야. 66 밀리언. 뭘까? 6,600만 년이란 뜻이야. 바로 뭐죠? 오사이오 0.66. 바로 뭐야? 중생대 말기에서 신생대 넘어가는 그 시기야. 영화의 배경은 미래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이 어떤 화물을 싣고, 화물은 다 사람이야. 사람을 싣고 지구로 귀환하고 있었거든. 귀환하다가 갑자기 태양풍에 휩쓸린 거야. 그래가지고 우주선이 부서지려고 할 때 하면서 어떤 미지 행성에 불시착이야. 알고 봤더니 시간 여행을 타가지고서 중생대 말기로 돌아온 거야. 오케이? 우주인이야. 그러니까 레이저 총이 있죠. 그렇지? 그 다음 승객들 다 죽었는데 여자아이 한 명만 살아. 그런데 서로 언어가 안 통해. 언어가 안 통해. 근데 언어팩을 가지고는 되는데 언어팩이 없었어 처음에. 막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행성이 뭐지? 이렇게 막 찾아보고 있는 거야. 찾아보고 있다가 보니까 오이씨, 됐네. 티라노사우루스가 등장한 거야. 이거 뭐야? 공룡이 있구나라고 알아낸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공룡의 습격을 당하면서 여자애하고 남자애하고 남자 주인공하고 서로 막 해가지고 이제 우주로 탈출하려고 할 때 공룡이 막 와가지고 막 못 가게 막 자꾸 막 그래. 그럴 때 하늘에서 드디어 구원의 손길이 내려옵니다. 그 영화에 그 장면이 나와. 유성이 겁나 떨어져. 그치? 그때 그 공룡의 아련한 눈초리 씨발 좋겠다. 그치? 맞잖아. 그래서 결국
슝 하고 우주선 우리의 주인공은 탈출하고 그 다음 공룡은 거기서 운석에 충돌해서 깔려 죽었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지. 현대로 돌아오고. 그게 60 BC 그게 뭐야? 66 밀리언스. 오케이? 재밌더라고. 야, 궁금하지 않았냐? 공룡하고 레이저 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뭐 이런 거 안 궁금하냐? 그치? 거기에 나와요. 자, 그 다음 이제 바다에는 아모나이트가 번성했고 육지에는 파충류, 거시식물 이런 애들이 번성했는데 자, 시조새도 있었죠. 이거 중간화석이라고 했어. 자, 밑줄 친다. 포유류하고 속시식물이 출현했습니다. 번성은 언제 했어? 신생대. 그 다음 왜 작은 크기일까? 큰 놈들은 다 이미 공룡들한테 먹혔겠죠. 맛있게. 그지? 넘겨. 자, 넘기시면 이제 드디어 신생대입니다. 신생대는요, 일명 포유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 얘는요, 최근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가 제일 많아. 그리고 생물체의 종류도 이때가 제일 많습니다. 자, 일단 전기에는 대체로 온난했는데 밑줄 쳐. 후기 때에는요,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반복됐거든. 빙하기가 4번 있고요, 간빙기는 3번 있습니다. 너네 이제 간빙기에 대해서 좀 알려줄게요. 자, 우리 기온 편차라는 걸 많이 따질 건데 편차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인지상정이야? 현남아? 편차가 뭐니? 에라이 수학 시간에 졸았니? 자, 수아나 편차가 뭐야? 평균과의 차이가 편차다. 편차 어떻게 구해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죠? 관측값 마이너스 평균값이 우리가 편차라고 불러. 오케이? 자, 근데 이 평균과의 차이를 우리가 편차라고 하는데 편차가 플러스야. 그럼 평균보다 높다는 얘기고요. 편차가 마이너스야. 평균보다 낮다는 얘기야. 이해 안 돼? 한번 해줄까? 자, 편차가 뭐라고 했어? 관측값 빼기 평균값을 우리가 편차라고 했지. 별량 마이너스 평균. 근데 얘가 0보다 크대. 플러스야. 맞지? 그러면 얘를 넘겨봐. 관측값이 평균값보다 크네. 맞지? 됐어?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빠르게 좀 해석하자. 이거 기온 편차, 수온 편차, 무진장 나와. 기압 편차 많이 나와. 자, 그러면 기온 편차를 봤더니 마이너스야. 이게 빙하기야. 기온 편차를 봤더니 플러스야. 이게 간빙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편차가 0이다. 평균이었다. 그런 뜻이고요. 얘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으면 여기가 빙하기고 여기가 간빙기라는 얘기야. 간빙기의 간자가 사이 간자예요. 빙하기 사이에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웃긴 게 뭐냐? 현재입니다. 여기가 현재라고 하죠. 현재는 윤호야. 간빙이니? 아니야? 현재 야 여기 간빙이잖아. 현재도 온도가 똑같으면 간빙이 아니야? 아닙니다. 왜? 이걸 간빙이라고 하려면 미래에 갔다 와야지. 미래에 갔다 와야지. 미래에 빙하기가 있으면 간빙이 맞지? 맞지? 그래서 현재는 간빙이라고 안 해요. 근데 이거를 중1고 선생님이 간빙기래 현재는. 아우 내가 그래가지고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안해 이 새끼야 안해. 알았어? 너네 그거 알아? 장충동 완죽발 알아? 이렇게 그거 알아? 나 그거 보고 장충동 왕족발 얼마 전에 먹었잖아. 되게 궁금해가지고. 와, 너 몰라? 마랑 몰라 마랑? 호스킹? 야, 이거 겁나 웃긴데. 와, 그거 하나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버전 나오더라. 그치? 너희 새끼 많이 모르구나. 그치? 너희 홍파장님을 아세요? 그것도 봤지? 야, 뻔하지 뭐. 집에서 따라하지 않았냐? 자, 그 다음 수리공포 밑줄 친다. 자, 대서양과 인도양이 점점 넓어지고요. 태평양이 좁아졌다라고 돼 있어. 태평양이 좁아졌다. 그 다음 우리 쪽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얘가 점점 더 멀어지고 얘가 멀어지니까 이쪽하고 이쪽이 이어지지? 이게 태평양이잖아. 여기 태평양 여기 태평양. 얘가 멀어지면 얘는 넓어지고 얘하고 얘 태평양은 좁아지겠죠. 그래서 현재처럼 된 거야. 그때 재밌는 거 있습니다. 여기 있는 새끼가 뭐야? 남극이거든. 남극에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 그치? 떨어져 나갔어. 요게 호주야. 됐어? 그 다음 여기 있던 애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 새끼가 누굴까? 그게 바로 인도입니다. 근데 인도하고 바로 여기는 유라시아 대륙하고 부딪혀서 만든 어마무시한 산맥. 그 산맥이 바로 히말라야야. 에베레스트산. 알겠니? 그래서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바다 생물 화석이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실제 위쪽 꼭대기 쪽 보면요 조개 화석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럼 조개 화석 발견되는 걸 보고 너네들이 원시인들이 조개탕에 소주 먹고 그 껍데기 버린 거예요? 아니야. 아 이거는요 우리나라 등반대원들이 꼬막 조개 반찬 싸가지고 위에서 도시락 까먹다가 버린 거 쌓인 거 아닐까요? 응 아니야. 알겠어? 옛날에 거기가 바다였다는 얘기. 자 이제 생물들 포유류 시대죠. 그 다음 넓은 초원이 형성되어 초식동물이 진화 있고요. 바다에는 화폐석이 발견되어 있는데 이 화폐석은 돈 모양의 돌이다 해서 돈돌이라고 하고 일명 이 화폐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써놔 유공충이라고 합니다. 유공충 유공 석유가 있는 데다가 구멍 뚫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석 화석이 많이 발견됐다 이거 석유가 있다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됐지? 자 육지 포유류 조류 속시식물 최초의 인류가 출현했다. 이걸 뭐라고 해? 성이 유씨고 이름이 인원씨. 됐지? 유인원씨. 원시인씨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생대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오른쪽. 자 이제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이라고 했는데 재밌는 게 있어. 일단 망해봐야 그 다음 발달합니다. 망해봐야 발달. 망해봐야 발달합니다. 이걸 바로 대멸종의 의의라고 해요. 자 지구상에 생물들이 존재를 했는데 생물들이 막 번성을 했어. 그 다음 중간에 한 번도 안 망했어? 그 생물들이 진화 한 번 없이 그대로 현재까지 존재할 거야. 근데 중간에 여러 번 망했습니다. 그럼 한 번 망하면 다시 등장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죽었다 가나도. 한 번 멸종된 애들은 다시 재등장을 하지 않아. 알겠니? 대신 새로운 애들로 진화됐을 때 기존에 살던 애들이 없어지면 먹이가 풍부해지겠지? 그치? 살 공간이 넓지? 그래서 새로운 애들로 진화합니다. 오! 저기 빈 공간에 있어. 나 저기 가서 살 거야. 근데 환경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하고 달라. 그럼 내가 그 환경에 적응을 해서 맞춰서 진화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생물의 종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망해봐야 정신 차린다. 망해봐야 어떻게 된다? 확 증가하게 되는 거야. 니들도 마찬가지야.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좀 한다고 해가지고서 아유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를 하겠지? 아니거든? 아니야. 왜 아니냐? 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난 열심히 할 거야. 물론 열심히 안 하는 새끼들이 대부분이지만 나만 열심히 하니? 모든 애들이 다 열심히 해. 그치? 그래서 그 열심히 하는 정도가 다 틀리거든. 어떤 놈은 진짜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갈 테고 어떤 놈은 대충 하면 성적이 떨어질 테고 그리고 웬만큼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걸러졌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는요 그놈이야 거의 대부분 한 문제 싸움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중학교 때 반에서 1등 하니까 고등학교 가서도 반에서 1등 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알겠냐? 됐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3월 모의고사를 봅니다. 산모 중학교 과정이에요. 중학교 과정이 95% 이상입니다.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알겠니?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그치? 그러면 수아나 겁나 잘 보겠지. 맞지? 그것도 못 본다고? 웬만큼 다 잘 봐. 그래서 전교 한 3등 했다고 치자. 정음아 네가. 그럼 애들이 착각스럽게 빠진 거야. 왜? 내가 고등학교 와가지고 첫 번째 모의고사를 받아서 전교 3등 했대. 그 중학교 실력이라니까. 고등학교 때 나오지를 않은 거야. 그치? 그럼 이제 너희들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그냥 기초 진단 학력 평가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착각하는 거야. 내가 공부 졸라 잘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중간고사 개망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망해봐야 정신 차려요. 3월 모의고사를 개떡으로 봐야지 그 다음에 정신 차려가지고 아유 열심히 해야지 라는 계기가 되는데 그걸 오히려 잘 본다? 착각 속에 빠져요. 사람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냐? 됐어? 그래서 제일 유명한 말이 있잖아.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너 대학 어디 갈래? 라고 보면 다들 얘기하는 게 S, K, Y예요. 그치? 아니면 여기 K요, 카이스트. 아니면 저기 P요, 포항공대, 포스텍 이런 거. 그다음 2학년 딱 되잖아? 2학년 딱 되면 좀 바뀌어. 3학년 되잖아? 4년 되면 다 좋아요. 이러지. 알겠냐? 실제 그렇게 바뀌어. 바뀝니다. 안 바뀔 것 같아? 겁나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할게. 재수 운 좋게 시험 볼 때
우연의 일치로 내가 찍어서 점수가 잘 나왔어. 그때 한 번뿐이야. 영원히 그럴 거라. 나의 찍기 실력이 영원히 지수될 거라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한 번 망해보는 것도 좋아. 언제? 1학년 1학기 때. 그래 망해야 정신 차려지. 근데 우연의 일치로 찍었는데 잘 나왔어.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도 찍어야지 공부 안 했는데 3학년 1학기 때 개폭망했어. 그러면 복구가 안 돼. 알겠어? 복구가 안 돼. 늦게 망하면 복구가 안 됩니다. 2학 망할 거 빨리빨리 망해봐. 알겠니? 알겠지? 그래서 우리 3월 달은 다 망하는 걸로 하자. 알겠니? 3월 모의고사는 못 봐도 좋습니다. 알겠니? 너무 열심히 풀지 마. 괜히 기고만장해져. 난 개인적인 바람이 그겁니다. 오케이? 윤호야, 꼴찌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이런다? 포기한다. 진짜? 선생님 얘기해 줄까? 선생님 고등학교 들어갈 때 500 몇 명이었고 600명 근처였거든? 들어갈 때 아직도 기억해. 내가 헷갈린다. 217등 아니면 271등이었어.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시험을 딱 봤는데 3월 모의고사를 본 거야. 3월 모의고사를 봤어. 학교 자체적인 모의고사야. 그걸 봤는데 전교 4등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담탱이가 뭐야? 놀래 자빠진 거지.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너 누구 컨닝했냐? 라고 그러지. 그치? 근데 알고 봤더니 내 옆에 너처럼 생긴 애가 있던 거야. 키도 크고. 근데 걔가 전교 2등짜리야. 내가 어떻게 알아? 걔가 전교 2등인지 맞박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걔가 왔다고 막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라고. 뭐 봤냐면 국영수 3개를 봤거든. 나 국영수 겁나 잘했거든. 근데 왜 그랬냐? 우리 땐 연합고사라는 거 봤는데 거기에 음미체 이런 것들 기술과정 이런 거 다 시험을 봤잖아. 내가 그걸 왜 공부하냐? 공부를 안 한 거지.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저는 암기 과목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국영수는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했더니 2차 시험에서 네가 진짜 그런지 증명을 하래. 그래서 내 주변에 재수생 애들, 우리 땐 고등학교 재수하는 애들도 있었다. 재수생 애들이 포진된 거야. 공부 다 못하는 애들. 그치? 그런데도 나는 또 역시 등수가 올라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선생님 믿은 거지. 믿어준 거지. 믿어준 거. 그때 그 선생님이 나 결혼할 때 주례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 자, 재밌죠? 자, 이제 보자. 대멸적의 원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대멸적이 생겼다. 그럼 그 급격한 변화가 뭐냐? 수력 분포가 변하는 판기야. 이런 것들. 운석 충돌,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또는 바닷속에 갑자기 산소가 하나도 없어. 무산소와. 갑자기 추워. 빙하. 이런 것들이 바로 대멸종의 원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요. 지질시대와 생물의 수 변화라고 나와 있고 요거는 별표가 쳐 있잖아. 별표가 쳐 있어도 한 번 더 치세요. 시험에 잘 나오고. 자, 일단 고생대 때는 몇 번 있느냐? 고생대 때는 3번 있고요. 플러스 중생대 때는 2번 있어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총 5번이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대멸종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얘들아 어떤 게 제일 많아? 요 새끼가 어마무시하지. 이 새끼가 어마무시해. 그 다음 재밌는 거 봐봐. 니들 이걸 잘 봐야 돼. 여기 뭐라고 써있지? 과라고 써있지. 니네가 흔히 착각할 때 600, 400, 200이 과라고 하는데 과가 뭔지를 몰라요. 니네 생물계를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할까? 제일 작은 게 종이야. 그 다음 속이야. 과야. 이렇게 나눠. 그 다음 끄트머리가 게이죠. 게이. 맞아? 맞아? 종속과목 강문계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잘 봐. 우리 지구에 사람이 60억 명 살고 있지. 60억 명. 하지만 종으로 따지면 몇 종이냐? 한 종입니다. 종류만 따지니까 한 종. 그 다음 이런 여러 종들이 모여. 그럼 속이 돼. 또 여러 속들이 모여. 그게 과야. 그럼 이걸 마리수로 따지면 얼마인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아무도 몰라. 더럽게 많다는 얘기지. 이거 큰 단위야. 작은 단위 아니야. 그런데 그 과가 어마무시하게 감소한 거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 다 날아갈 뻔했어. 다 날아갈 뻔했어. 이게 어마무시하게 된 거. 이때가 언제야? 고생대 말기입니다. 이때 바로 뭐 때문에 그럴까? 빙하기가 있었고 축복. 거기다가 수륙 분포가 바뀌어서 바다였던 지역이 육지로 바뀐 거야. 이게 바로 뭐야? 판기야. 그래서 싹 다 멸종당할 뻔했어. 근데 싹 다 멸종당할 차례니까 기존에 있던 기득권 애들이 다 날아간 다음에
갑자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어? 중생대 때 판기가 다시 분리되고, 그치? 빈 공간이 많아. 그치? 나 저기 가서 살 거야 라고 해서 다시 증가하는 게 보이지. 그치? 근데 무조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대멸종도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너희들 과정에서는 딱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여기, 두 번째가 여기야. 바로 지질 시대를 변화시키는 원인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바로 고생대 말에 판기아 때문에 생긴 거.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폐름기 대멸종. 그 다음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백악기 대멸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패백 정도는 알아주세요. 패백. 딴 건 몰라도 되고 패백 정도는 알아주세요. 자, 그럼 맨 먼저 고생대 말입니다. 판기아가 만들어지고, 우와, 대량 멸종당하지 않았을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중생대 말입니다. 이거는 진짜 설명할 길이 없어. 설명할 길이 없어. 왜? 빙하기도 없고, 그치? 살 공간도 늘어나고, 그러면 살기 딱 좋아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운석충들이 주된 원인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요, 지구상 지각에 많이 없는 그 원소가 공룡이 발견된 지층 그 위에서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거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KPG 경계층이라고 불러. KPG 경계층. KPG 경계층에서 K가 뭐냐? 백악기를 뜻합니다. 끌어오르기. 그 다음 PG라고 하면 팔레오기라고 해서 신생대 맨 처음을 우리가 팔레오기라고 해. 오케이? 되니? 그래서 그 K 패백기하고, 아니 백악기하고 그 다음 PG 팔레오기 그 사이에 새로운 층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우주에 많아. 그 층이 뭐냐? 이리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빵 부딪혀가지고서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었지? 새로운 지층이 만들어졌는데, 이 지층에 지구상에 없는 그런 원소가 발견됐어. 근데 그게 전 지구적으로 발견되더래. 되니? 이때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니네 멕시코에 유카탄 반도라고 있어. 지름이 한 몇십 킬로 돼요. 개가 부딪혀가지고 아주 멸종당한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이야.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나머지는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줄게. 시험 문제가 더럽게 어려우면 이런 것도 다 물어봅니다. 됐지? 자, 여기는요 빙하기 때문에, 빙하 때문에. 자, 그 다음 여기는요 바다, 해양의 무산소화 때문에 그래. 무산소화, 산소가 사라졌어. 그 다음 여기는요, 여기는 화산 폭발 때문에 그래요. 화산. 이렇게. 다 알려줬다. 자, 이제 생물 다양성입니다. 급격하게 변한 지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멸종당합니다. 자, 이 멸종당한 생물들은요 재등장한다 안 한다? 죽었다 그래도 안 해요. 멸종당하면 끝이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멸종당하면 끝이기 때문에, 야, 멸종하기 전에 종자를 보관하자. 그래서 무슨 은행을 만들었죠? 무슨 은행? 한번 멸종당하면 다시 등장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종자를 현재 많이 있을 때 보관하자. 그래서 만든 은행을 뭐라고 해? 종자은행. 어떤 새끼는 정자은행이네. 죽을라고. 그치? 종자은행이야. 자, 그 다음 밑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다양한 종으로 진화해요. 밑줄 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종으로 진화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겠어? 생물의 종류가 증가하죠. 이걸 뭐라고 해? 생물 다양성 증가라고 합니다. 됐지? 그래서 공룡이 멸종했어? 야, 천적이 사라졌다. 이제 내 세상이야! 이거죠. 됐니? 됐어? 그래서 이거의 결론은 이겁니다. 망해봐야 정신 차린다. 이해됐니?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숙제 들어갑니다. 숙제는 페이지 206페이지부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209페이지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습니다. 가시면 됩니다.